대화 아니오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일이 있어서 못 와서 한 달 정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물과 대화하는 집 홈 IoT로 보는 스마트홈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커튼이 자동으로 켜지고 이제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눈을 뜨고 또 온습도 막 이렇게 온습도 기반의 이제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하고 또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 오늘 날씨를 막 이렇게 AI가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막 집을 나갈 때가 되면은 집을 내가 나가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괄 소등이 되고 막 로봇 청소기가 동작을 하고 그리고 뭐 창문이나 현관문의 열림을 감지해서 이제 침입자를 핸드폰으로 알림을 주고 또 웹캠을 통해서 반려동물이나 뭐 외부 반려동물을 또 관찰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집에 오늘 때가 되면은 저녁에 뭐 기온에 따라서 자동으로 내가 집에 가까이 오면은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또 불이 켜지고 또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막 잘 때가 되면은 취침 모드에 들어가면 조명이 점점 어둡게 되고 수면에 적합한 온습도로 자동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사실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누구나 꿈꾸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가능하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할 줄 안다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아마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물과 집이 대화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축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홈 IoT 기술과 함께 스마트 홈의 현재 시장 상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게 된 김태현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사실 지난달에 했던 소개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저는 소프트웨어학부 21학번이고 4학년 막 학기 남기고 휴학 중입니다. 그리고 자바 백엔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저런 얘기들을 적어두긴 했는데 그냥 여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작업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홈 IoT와 NAS를 구축하는 걸 계획 중이다라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2달 전에. 사실 오늘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스마트 홈이라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쯤부터 해서 이렇게 홈 IoT에 관심을 가지고 구축을 해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일단 깊게 들어가자면 환경 세팅부터 막 서버 구축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휴먼 세미나이기 때문에 30분 남짓한 이런 시간 동안에 스마트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기술적인 소개들과 활용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미 자동화된 것들에 익숙합니다. 이미 하이빅스비, 헤이 시리 같이 이렇게 불러서 AI 에이전트를 불러서 자동화하는 것들은 일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자동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비데같이 막 사람이 앉은 걸 인식하고 또 일어나면 다시 물도 알아서 내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대신 청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스마트 홈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IoT일까요? 이거 한번 어떨까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단순한 자동화와 이제 IoT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단순한 자동화 기기라고 하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비데를 예를 들어볼게요. 비데에 제가 앉았어요. 그러면은 센서로 제가 앉은 걸 인식을 할 겁니다. 그게 접촉 감지 센서이든 아니면 무게 감지 센서이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센서나 혹은 타이머
의해서 결정을 내부적으로 이미 프로그래밍된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또 외부와 소통을 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희가 출입 센서가 있으면 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절전형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도 사람이 탄 걸 인식을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 IoT 기기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교환을 하고 또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고 로그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IoT 기기들은.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CCTV나 혹은 뭐 스마트 조명, 여러분들 많이 요즘에 쓰시는 스마트워치도 IoT 기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IoT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인데요. 한국어로는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기술을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고 동작하는 기기는 그냥 자동화지만 IoT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다른 서비스 혹은 기기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이 또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IoT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IoT와 자동화, 스마트홈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 이건 제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긴 했지만 스마트홈의 큰 범주 안에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또 IoT도 있습니다. 이 IoT 안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홈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자동화도 할 수 있지만 또 IoT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oT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고 소통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간략화한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를 데이터를 읽어오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가 있어야겠죠. 디바이스. 그래서 디바이스 단계에 이런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모여서 통합되어서 처리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 신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동화를 하고 싶은가 라는 거를 정의해주고 또 이거를 실제로 자동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제일 첫 번째 단계죠. 기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게 센서입니다. 센서나 액추에이터, 뭐 요거는 이제 실제로 모터로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단말기라고도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환경을 감지하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습도 감지 센서다라고 하면은 뭐 온도가 몇 도이다, 습도가 몇 도이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기청정기와 또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스마트 조명, 뭐 스마트 플러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제로 통신이 오고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게 이제 허브입니다. 허브나 라우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라우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IoT에서 조금 더 특화돼서 사용되는 건데요. 신호를 이제 변환하고 또 중계를 해줍니다. 신호가 기기를 통해서 이제 중앙 제어로 가야 되는데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허브 혹은 라우터를 통해서 변환되고 중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간 장치들이 있고 이제 최종 단계에서 통합 허브가 있어요. 통합 허브들은 여러 가지 중간 계층들에서 온 이제 신호들을 다 모아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뭐 삼성에서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 중에는 이제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또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실제 CPU에서 처리가 되고 연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 실제 하드웨어들, 뭐 대표적인 IoT 장치로는 뭐 라즈베리파이나 뭐 미니 PC, 나스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서 실제 사용자가 입력받게 되는 거는 이제 어떤 모니터링에 대한 알림을 받거나 혹은 명령을 이렇게 내리거나 혹은 그 명령 내린 거를 이렇게 다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뭐 이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뭐 스마트 스피커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 넣어둔 것처럼 가장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허브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또 그게 실제 연산이 되어서 사용자에게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주요 홈 IoT에서 쓰이는 주된 무선통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다른 기기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IoT에서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저전력입니다. 전력이 가장 적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센서들은 예를 들어서 온습도 센서라고 해보면 이게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상시 전원을 연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인 게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물론 블루투스는 이제 전력을 적게 먹지만 와이파이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그비라고 하는 게 쓰이고요. 이거는 여기 전력 특성에 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른 와이파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활성 상태에서도 수십 메가 암페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전류를 소모를 하고 특징을 보시면은 메쉬 네트워크입니다. 메쉬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 여러 가지 단말들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해서 이제 메쉬망, 그러니까 그물망을 이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차세대 이제 무선 통신 방식 중에 하나로 뜨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력 특성상 낮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G웨이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파수 특성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2.4GHz대인데 이거는 서브 기가헤르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이게 몇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력 특성도 낮고 메쉬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그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고 또 개발사들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기 때문에 또 가격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는 스마트 조명, 스마트 온습도 센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G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이렇게 보안에 강해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도어락이나 보안 장치 같이 좀 더 보안이 중요한 장치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발전되어 온 것들인데 2022년 3년쯤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런 거 계속해서 플랫폼이 분할이 되고 또 나눠지면 통합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메터를 기반의 스레드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기기들을 호환이 되고 또 메터를 지원한다면 여러 기기들이 호환이 되고 또 조명 센서 등이 이제 차례차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기업들에서. 이제 무선 통신 방식을 알아봤다면 이제 이 안에서 메시지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무선 통신 방식이라면 이제 메시지 규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많이 쓰이는 게 MQT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퍼블리시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기반의 이제 동작 방식이에요. 이거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가장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축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많이 보게 될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 뭐 Core AP, HTTP나 REST API, 뭐 웹소켓 등도 쓰이고요. 그리고 홈킷이라고 하는 애플에서 만든 플랫폼에서 쓰는 자체적인 HAP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메터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장치들끼리의 어떤 메시지 규약이지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많이 쓰게 되는 건 MQTT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QTT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이제 MQTT는 이런 중앙 브로커를 지나서 이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하는 것 같이 내가 어떤 채널을 구독을 했다면 그 채널에 어떤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제들을 구독을 할 수 있고, 그 구독에 대해서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알림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특성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DIY 그리고 자동화 이런 홈 IoT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자동화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리거. 이거는 이제 어떤 자동화를 시작을 할 때 이 자동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단계 조건이 만족을 하면 시작을 할 건지인데요. 이거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동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음성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동이라고 하면은 뭐 습도값, 센서값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센서값들이나 혹은 시간 혹은 뭐 다른 시나리오에서 넘어온 단계가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트리거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컨디션, 조건은 선택사항이고요. 선택사항에 따라서 뭐 이게 시간대가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사용자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액션이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에는 내가 하고 싶은 제어들이 있겠죠. 장치 제어가 될 수도 있고, 뭐 핸드폰 알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자동화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잘 처음에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예시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저녁 시간에 자동 취침 모드를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동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동에 사실 음성으로 하거나 이렇게 버튼으로 하거나 좀 제약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을 말씀을 드려보면 전력 센서나 제실 감지 센서를 통해서 내가 집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단 감지를 했을 때 트리거 해보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으로 가서 어떤 조건일 때 수행을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집에 주로 저녁 시간에 들어가니까 저녁 시간대 9시에서 12시 사이에 내가 집에 있을 때 수행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상태에 따라서 내가 위치가 만약에 집에 있다면 그리고 취침을 하지 않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동화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조건이 맞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저녁 시간에 자동 취침 모드를 준비하는 거니까 조명을 자동으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고, 또 취침에 최적화된 온습도를 조절하고, 또 블라인드나 커튼을 자동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예시를 또 드려보자면 오전 시간에 집에서 나가면이라고 하는 자동화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은 내가 직접 해줘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동은 내가 사용자 위치가 집 밖을 나가서 집에서부터 500m 혹은 1km 떨어진 지점에 나가 있다. 그리고 제실감지 센서가 집에 없는 상태로 표시가 됐다. 그리고 현관 문이 한 번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뭐 내가 혹은 차량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차량과 블루투스가 연결됐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트리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들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오전 시간대 나간다 라고 하면은 오전 시간대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 다음 액션을 해라 라고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평일에만 이런 조건을 수행하고 싶다 라고 하면 평일에라고 하는 조건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됐다면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데, 뭐 집에 나갔으니까 집에 나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조명을 일괄 소등한다거나 필요 없는 컨센트를 끈다거나 뭐 아니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한다거나 뭐 웹캠을 켜고 창문이나 현관문 뭐 열림을 감지해서 알림을 나한테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좀 하게 된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시장에서 다양한 스마트 홈 플랫폼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도 있고 상용적으로 기업들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오픈 소스로는 홈 어시스턴트 혹은 뭐 홈 HBA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상용 프로그램 플랫폼으로는 네, 애플에서 만든 홈킷 그리고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 팅스 구글에서 만든 구글 홈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기 전에 간단하게 네, 시연을 해드릴게요. 저도 집에 구축을 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제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 방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제 여기 모니터 그리고 제가 지금 에어컨 리모컨도 연결해놨고 그리고 컴퓨터도 전원을 연결해놨습니다. 이거 모니터랑 컴퓨터는 스마트 플러그로 연결해놨고요. 그리고 에어컨 리모컨은 이제 이게 적외선 센서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를 쏠 수 있는 기기 중에 스마트 스피커와 같이 담겨있는 그 갤럭시 미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에너지 지금 상태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잠시만요. 핸드폰을 같이 연동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실 여기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게 네, 여기에서 불러온 거예요. 네, 이렇게 집에 보시면 이렇게 제 방에 제 컴퓨터도 꺼져 있고 지금 모니터도 꺼져 있고 지금 에어컨도 꺼져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허브입니다. 중앙 허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 보이는 이 삼성의 스마트 띵스랑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작을 하든 여기서 동작을 하든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켜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니터를 켜면 여기서도 거의 동시에 켜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력이 소비 전력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브랑 여기 기기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컴퓨터도 켜보면 이거는 네, 여기서 같이 연동이 되고 좀 이따가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속을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스마트 띵스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화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동화에 가보면요. 이렇게 작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뭐 집에 앉아서 여기 보이는 이 허브에 버튼을 딸깍딸깍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랑 모니터랑 둘 다 켜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외출 작업은 이제 컴퓨터만 켜지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기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업 같은 데 보면 언제 수행을 할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고 컴퓨터랑 모니터를 동시에 킵니다 라고 하는 자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제가 선풍기도 해놨네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보여드릴 만한 게
이거는 네, 나중에 조금 이따가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찜이면 혹시 컴퓨터가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지금 아까 컴퓨터 켰죠? 여기서 원격으로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끄고요. 여기서 꺼야 돼요. 네, 잠시 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반대로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방금 보신 두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삼성 스마트띵스와 홈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또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도가 높아요. 또 편의성도 개발을 그래도 좀 더 관심 있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자유도도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로컬적인 제어를 그러니까 내 집에 로컬 네트워크가 아니라 로컬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로컬 제어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또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연동 일단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런 상용 플랫폼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로컬 제어하고 클라우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센서를 통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로컬 제어거든요. 이거는 집에서 허브가 있고 허브와 센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그비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로컬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방식도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중앙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면 어딘가에는 서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주로 그 해당 기업의 서버이겠죠. 그럼 그 해당 기업의 서버까지 왔다가 다시 나한테 와서 라우터에서 제어를 보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물론 통신이 빨라서 요즘에는 1, 2초 살짝 기다리면 되지만 사실은 이 정도가 이게 꼬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또 작동을 잘 안 할 때도 있고 또 만약에 해당 회사의 서버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로컬 제어를 위해서 이제 허브도 구매를 하고 그런 센서들도 구매를 하고 연동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홈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로컬 제어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방금처럼 이제 삼성 스마트띵스 같은 거에 이제 연동을 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제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띵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메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로컬과 클라우드를 동시에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제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브가 필요 없이 그냥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냥 사용자가 그냥 난 기술적으로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연동돼서 뭔가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나 GAV 같이 이런 로컬 제어에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이 굉장히 많을 때 사용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이제 뭔가 이제 IoT 기기들도 좀 더 이렇게 좀 몇 가지 알아봤고 이제 알겠는데 사실 우리 집에 있고 많이 있는 것들은 IoT 기기가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정전 보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떤 상태로 복원되는가에 대한 기능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전기 난로라고 해봅시다. 전기 난로면은 내가 스마트 플러그로 이거를 꽂아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터치식으로 해서 직접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면 껐다가 켰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겠죠. 혹은 내가 한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
혹은 한번 눌러줘야 되는 거라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풍기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건 지금 버튼식인데 버튼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내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를 껐어요. 그러면은 다시 플러그를 켰을 때 그대로 동작을 하겠죠. 미풍이었으면 미풍으로, 강풍이었으면 강풍으로. 그런데 만약에 터치식이라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제어들이 필요한 기기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제어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알고 있다면 안정성 확보와 또 자동화 로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로 이런 BIoT 기기를 자동화하는 방법은 스마트 플러그나 릴레이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전원을 차단하거나 끊어주는 이제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방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홈과 IoT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스마트 홈의 미래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래 전망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이에요. 2022년 3년쯤에 이제 메터라고 하는 이제 통신 표준이 발표가 됐고 이제 다양한 플랫폼과 기업들에서 이것들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이제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랫폼 통합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잘 모르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통합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또 이제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자동화, 그러니까 AIoT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내가 자동화를 직접적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나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알아서 실행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너지가 저전력이 필요한데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밝은 미래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계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DIY 집을 뭔가 스마트홈을 가지고 DIY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뭐 물리적인, 전기적인, 기계적인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만약에 스마트 조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벽에 있는 콘센트를 뜯어서 직접 전기 배선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엔 중앙 허브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서버를 직접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인 혹은 지식적인 거에 기술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 기기가 많을수록 좀 복잡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용자 수가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해외에는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 많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사용자 수가 적어서 기성품의 가격이 좀 올라가 있어요. 많이 좀 비싸기도 하고 사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사게 된다면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저렴한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내 마음대로 커스텀을 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가 아직 덜 됐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 지원하는 게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에 아직 미완성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또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서버보다는 확실히 보안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보안을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